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아이들이 사춘기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냐에 대해서 자녀 타입과 운해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강의하기 전에 알아두셔야 될 게, 제가 하는 뇌 강의는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온 학술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아이들, 우리나라 사람들 실정에 맞게 제가 재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뇌에 대해서 나온 거는 맞고요. 우리나라의 문화, 정치,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성, 권력자들, 이런 지휘계층,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학교 수업,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토대로 해서 제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학습에 관련돼서는 다른 나라에 있는 이런 아이들한테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나라 교육과 다른 나라 교육이 다르기 때문에 이 교육에 관련돼서는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문화마다 다르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의 이런 행동이나 또 생활 패턴, 행동 방식, 이런 것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하는 이 교육 강의는 우리나라에 맞는 실정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영어 서브타이틀 이런 걸 안 하는 게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요거 참고해 주셔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제가 말한 운해형 타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리나라 한정이에요. 교육부터 해가지고 부모님들 성격 스타일들, 그 다음에 교육 방향, 그 다음에 조기 교육,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조금 세기 때문에 아이들이 뇌가 어린 시절에 많이 망가져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제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자,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보통 운해가 성장을 해요. 운해가 성장하면서 아이가 말을 배우고 어떤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또 아이가 말을 시작을 하면서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네 타입 아이들이랑 운해 타입 아이들이랑 상관없이 0세부터 만 7세까지는 운해가 기본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성장하는 와중에 자네 타입 아이들이 운해가 성장할 때랑 운해 타입 아이들이 운해가 성장할 때랑 달라요. 자네 타입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부모 말을 잘 듣게 돼 있어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말 잘 듣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운해가 성장하는 시기는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접어두고 호기심을 갖고 어떤 것에 대해서 탐구하고, 그 다음에 경험 정보를 습득하고,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네 기능을 약간 봉인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자네 타입이에요. 또 아버지가 자네 타입이에요. 그러면은 아이가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호기심 갖는 이런 행동들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안 돼, 하지마, 위험해, 하지마. 아이가 뭘 만지려고 그러면은 그거 만지지 말고 이걸로 만져. 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위험할까봐. 그리고 내 눈에 안 보이면은 불안한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아이가 하는 행동, 사사건건 다 챙겨내면서 다 못하게 해요. 그러면은 아이의 운해가 못하겠어, 더 이상 성장 못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 좌뇌가 열리기 시작을 해요. 3살, 4살? 그 전에도 좌뇌가 열려요. 좌뇌가 열리기 시작을 하면은 아이는, 운해는 더 이상 성장을 안 해요. 운해가 성장을 안 한다는 것은 생각과 창의성과 또 여러 가지 예술적 능력들, 다른 사람 생각하는 마음, 사회성, 이런 것들을 못 키운다는 소리예요. 좌뇌가 하는 거는 개인이란 소리예요. 운해는 우리예요. 그래서 자네가 일찍 성장하면은 개인주의, 이기주의 성향으로 자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운해에서 이런 사회성을 확실히 한 다음에 자네가 열려야지만은 이 자네형 아이들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런 배려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가끔 사회에서 성인들이 남 생각 안 하고 독고다이로 자기가 하는 행동 옳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이런 행동들, 어이없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 보통 보면은 어린 유아 시기에 이런 사회성 교육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강제적인 자뇌 교육과 아니면은 그 외에 소시오패스나 아니면 자기애성 인격장애 등 이런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운해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원래 운해형인데 운해가 폭발적으로 더 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기심과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운해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술적 감각 같은 것들이 어떤 뇌가 발달이 될지 몰라요. 어떤 거를 갖고 태어났을지도 모르고, 미술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능력들을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보통 3세, 빠르면은 2세 좀 넘어서부터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거를 딱 촉매 작용만 해주면은 아이가 그게 폭발적으로 드러나요. 왜? 이 아이는 유전적으로 그걸 타고났어. 엄마가 잘했던지 아빠가 잘했던지 그건 몰라요. 엄마가 손재주가 있어. 아빠는 그림 재능이 있어. 근데 아이가 그걸 갖고 태어났어요. 아이한테 붓을 딱 쥐어줬더니 막 그리는 거예요. 2살, 3살짜리 아이가. 얘는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와 재주가 좋으니까는 그걸 살려야 돼요. 이거를 살리다 보면은 아이들이 창의성이 늘어나고 생각할 능력이 늘어나고 이거를 넘어서서 아이가 자동적으로 더 필요하다 싶으면은 좌뇌를 열어요. 아이 스스로 깨달아서 우뇌가 모자르기 때문에 좌뇌를 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강제로 연 게 아니니까. 아이 스스로 필요해서 여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뇌를 닫고 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영재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뇌를 닫고 좌뇌를 열면은 아이가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갖게 돼요. 아이가 사회성을 겸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가 강제로 부모에 의해서 좌뇌를 열게 되면 학습이든 아이를 강제로 시키는 것이든 아이가 호기심을 갖는 걸 못하게 하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아이가 자뇌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학습 공부는 잘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회에 어울리지 못하고 이 사회에 어울리지 못한 사람들을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불러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공부 잘하는 머리 똑똑한 아이로 자랄 수는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과 융합을 못하는 그런 성인으로 자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래든 저래든 아이가 초등학교 때까지 생각을 해볼게요. 엄마가 한 명은 좌뇌 타입이고 한 명은 우뇌 타입이에요. 그러면은 아이도 또 좌뇌 타입 아이가 있고 우뇌 타입 아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엄마가 좌뇌 타입의 아이가 좌뇌 타입이면은 별 문제는 없는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우뇌 쓰는 거를 싫어해요. 생각하고 이런 거 싫어하고 엄마가 생각하는 대로 아이가 따라와 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걸 원해요. 그렇게 해서 자란 아이들은 공부는 잘하지만은 사회성이 떨어져요. 자, 엄마가 좌뇌형이고 아이가 우뇌형이에요. 근데 좌뇌형이라고 극좌뇌형도 있고 좌우뇌형도 있단 말이에요. 좌우뇌형은 좌뇌형이 크긴 하지만은 사회성이 잘 겸비된 좌뇌형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웬만하면 흡수하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모를 만났을 때는 아이가 우뇌 타입이었을 때 그래도 조금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아이가 그러니까 일반 좌뇌형 사람들하고 다른 행동을 보였을 때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6살 때까지 좀 많이 부딪혀요. 말 잘 듣는 아이를 원하기 때문에. 근데 저번에 얘기를 했죠. 말 잘 듣는 아이들이 위험한 아이들이라고. 또 엄마 말 잘 들어라, 아빠 말 잘 들어라, 부모님 말 잘 들어라 이런 말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고. 자, 어쨌든 부모는 너 딴 생각하지 말고 내 말대로만 쫓아오기를 바래. 그런데 아이도 자기만의 생각이 있고 자기만의 갈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 방향을 가려고 하는데 엄마는 자기 방향을 오게끔 강제로 이끌어요. 그러면 거기서 불꽃이 땅 튀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때 반항심이 생기고 부모랑과의 애착 관계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부터 티격태격 하는데 얘는 아이고 엄마는 성인이에요. 싸우다 보면 누가 이겨요? 엄마가 이겨요. 왜? 성인이니까. 그러다 보면 아이는 부모를 불신하게 돼요. 이 불신하면서 애착관계가 떨어지면서 많은 스트레스로 더 많이 싸우게 되고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뭐가 생기냐? 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 때문에 아이들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학습 저하, 학습 지연 이런 것들이 오게 돼요. 그래서 학교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극좌뇌형 부모와 우뇌형 아이가 만나면은 거의 다 보면은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후천성 ADHD가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엄마랑 아이랑 정반대 성격이고 좌뇌형 사람들은 우뇌형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우뇌형 사람들을 문제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아이가 태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문제아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혼내면서 학대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교를 들어가면 ADHD 판정을 받게 돼요. 그런데 엄마는 몰라요. 내 교육 방식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 안 듣는 우리 아들, 딸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상담소를 가더라도 내가 잘못한 건 난 모르겠어 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우뇌 사람들을 극좌뇌형이면 극좌뇌형일수록 우뇌 타입 사람들을 이해를 절대 안 하려고 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게 돼요. 이게 사회생활 하면서도 보통 우뇌형 사람들하고 많이 트러블이 생기는 타입이에요. 자, 그런데 엄마가 우뇌형이고 아이도 우뇌형이에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면은 그 행동을 이해를 해요. 본인도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본인 어머니가 자녀형이었을 경우 똑같은 절차를 받아왔어요. 학교 갈 때까지 괴롭힘을 부모한테 당했고, 학교 들어가서는 선생님한테 당했어요. 사회 나가니까는 또 자녀형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틀에 박혀진 성격을 가지고 있고 좀 고지식하고 한 가지만 생각하는 이런 외골수 같은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정해진 교육관을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다고 자유분방하게 또 방관하는 건 아니고 컨트롤을 해주되 좀 자유로운 범위 안에서 아이를 컨트롤 해줘요. 그러면은 아이가 사회성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운해형 어머니랑 운해형 아이랑 있을 때는 아이가 별 문제 없이 잘 커요.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는 타입이 운해형 어머니랑 좌뇌형 아이랑은 또 트러블이 생겨요. 엄마가 자유분방하고 아빠도 자유분방해. 근데 아이가 틀에 박혀져.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분방하고 좀 정신없고 이런 엄마를 또 이런 아빠를 무시해요. 그러면서 이런 아이도 잘 컨트롤 못하고 교감이 없어지게 돼버리면은 이런 아이도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엄마 아빠 못 믿겠어. 정신없어.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랬든 저랬든 학교를 가게 되면은 아까 네 타입의 이 종류에 따라서 아이들이 다 학교에 들어가게 돼요. 그 중에서 좌뇌 타입 아이들은 뭐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갖던 뭐 정상적으로 자랐던 운해가 성장을 안 했던 대부분 학교 공부는 잘해요. 왜? 학교가 좌뇌 타입 교육 방식이고 선생님도 좌뇌 타입이고 좌뇌 타입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암기력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공부하는데 무리가 없는데 가끔가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좌뇌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들은 그냥 공부를 안 해요. 그렇다고 공부 안 한다고 운해가 성장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도 저도 아니게 그냥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가 조금 강압적이다 그러면 이런 애들은 틀어지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틀어져서 이런 애들은 그냥 뭐 운에도 성장 안 하고 그냥 나쁜 길로 빠져요. 부모가 너무 강압적이다 보면은. 그런데 이 운해 타입 아이들 같은 경우는 두 종류가 있어요. 부모한테 학교 들어가기 전에 억압을 받았던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미 학교를 들어가면 망가져 있어요. 뇌가 다 망가져 있어요. 지능 지수가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한테 50%를 받고요. 나머지 50%는 주변 환경 영향에 의해서 커져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약 IQ 80에 주변 영향에 의해 가지고 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의 X 염색체와 아빠의 X 염색체의 약 중간 정도 수준으로 아이가 성장을 하고요. 정상적으로 성장을 했을 때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성장했을 때 리미트 없이 계속 IQ가 올라가요. 자, 그런데 아이한테 구박을 주고 학대를 하고 학업 스트레스를 주고 그러면은 지능 지수가 떨어져요. 그래서 IQ가 원래대로 성장을 했으면은 한 110이나 100 정도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도 간당간당도 못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IQ가 이 학업 지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중 지능들이 있어요. 뭐 사회성 지능, 뭐 개인 친화 지능, 그다음에 언어 지능, 수리 지능 등 여러 가지 지능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성장을 안 해서 사회에 어울리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지도 못하고 학습도 못 받고 이런저런 문제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장했던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은 후천성 ADHD 판정을 받고 운해형 아이들 같은 경우도 후천성 ADHD에 가까운 운해의 스타일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해 어머니와 운해 아이랑 이렇게 커서 정상적으로 자라는 운해 아이들하고는 약간 지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그나마 학교 갔을 때 아이를 이해를 해주고 아이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면은 그나마 조금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학교에 가면은 이제 어머니들의 전쟁이에요. 다른 아이랑 비교하기 시작을 하죠. 아이가 하기 싫은 학업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시키기 시작을 해요. 다른 아이한테 지기 싫어서 영어를 시키고 수학을 시키고 학원을 보내고 공부방을 보내고 학습지 선생님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학교를 갔으니까는 이것저것 하라고 엄청나게 시켜대요. 아이가 놀 시간도 없지, 공부하기는 싫어하지, 숙제할 건 이만큼 쌓여있지.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을 해요. 근데 숙제를 다 못하면은 막 숙제 선생님이 애가 숙제를 안 해왔는데요. 학원 선생님도 얘를 숙제가 안 해왔는데요. 학원에 가면 놀아요. 수업 시간에 제대로 하지도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선생님까지 아이를 괴롭혀요. 학교를 가면은 학교 선생님도 그래요. 집에 오면은 엄마가 숙제 안 하고 다른 뭐 딴 거 안 했다고 또 혼내요. 자, 이거 혼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나마 자네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시키면 시킨 대로 해요. 우네형 아이들은 나는 공부 관심 없고 만들기나 그리기나 음악 같은 데 관심이 있는데 그거는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아이가 그때부터 불만이 더 쌓이면서 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망가지면서 아이들이 과민 반응이 더 심해져요. 근데 아직은 어려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마가 뭐라 그러면 막 소리 지르고 그 정도까지밖에 못해요. 또 심한 애들은 좀 던지기락도 하죠. 딱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 사춘기 시절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뇌가요, 보통 만 7세 이후부터 좌뇌가 성장을 해요. 우뇌는 이제부터 줄어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되든지 해요. 우뇌는 만 7세까지 성장을 한 다음에 안 쓰면 줄어들어요. 또 일찍 좌뇌 교육을 했던 아이들은 요만큼 성장하다가 거기서 끝나요. 그러면서 좌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요. 얘는 일찍부터 성장을 했어요. 4살, 3살 때부터. 그러니까는 책도 많이 읽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아이가 사회성이 없어요. 자, 정상적으로 자란 아이들 예상으로 할게요. 만 7세까지 컸어요. 그럼 만 7세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좌뇌가 성장을 해요. 이때부터 아이들이 판단력이 생기고 생각하는 거를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됐고 잘했고 이게 정확한지 이게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어요. 이때부터 철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철이 든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강의를 올려드릴게요. 자, 자네가 성장을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4학년 이후부터 뭐가 달라지냐? 이때부터는 뇌가 끝나요. 더 이상 성장을 안 해요. 마지막 완료가 되는 시점. 그러면은 아이 스스로 나는 이제 성인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약간 착각을 하면서 이때 뭐가 오냐? 2차 성징기가 와요. 사춘기가 되면서 뇌 성장이 끝나요. 2차 성징이 뇌 성장이 끝나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부모 교육, 학교 교육, 유치원 교육, 어린이집 교육, 각종 사회성 이런 것들이 전부 뭉쳐서 같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이때 내가 지금까지 성장했던 우뇌와 내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돼가지고 1, 2, 3, 4학년 때까지 배웠던 이런 좌뇌 성장이 같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부터는 본인만의 생각이 꼬여지고 본인만의 길이 생겨요. 이때부터 부모가 뭐라고 하면은 반항을 하기 시작을 해요. 아이가 반항을 한다. 이거는 부모가 아이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까지 클 동안 뭔가 잘못을 했다는 소리예요. 아이가 반항한다고? 그러면 보통 부모가 어떻게 해요? 또 혼을 내요. 자, 반항한다고 혼내.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이 혼내. 학원 가면 학원 선생님이 혼내. 아이가 주눅 들어 있어. 자존심 꺾여 있고 자존감도 꺾여 있어. 그러면은 친구들도 와서 놀려. 이런 아이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돌게 돼 있어요. 밖으로 나돌다 보면은 나와 똑같은 아이들이 몇 명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반사회적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밖으로 나돈다. 이거는 부모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가 나돌기 전까지 이런 교육을 잘못했다는 소리예요. 나돌기 시작하면은 부모가 얼른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뭔가 아이한테 잘못했구나. 아이를 혼내는 게 아니라 아이를 불러다가 탁 터놓고 얘기를 하면은 돼요. 그때는 아이가 알아들어요. 엄마가 이렇게 했고 아빠가 이렇게 해서 난 너무 힘들다. 학교 가면 선생님이 날 힘들게 한다. 그리고 나는 학교 공부에 관심이 없고 난 이거에 관심이 있다. 근데 엄마는 이걸 못하게 해. 맨날 공부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나는 공부머리가 아니야. 스트레스 받아,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고 가요. 근데 아이가 공부머리가 안 된다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뇌를 망가뜨렸을 확률도 많아요. 또 유전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남자아이면은 엄마한테 받은 지능이 처음부터 낮았을 가능성도 많고 아이가 뇌가 성장하는 임신 때부터 2살 때까지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또 담배나 술 등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가 공부를 못할 수도 있어요. 특히 아이를 임신했을 때 음주를 했으면은 그 음주 효과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가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아이가 공부를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모두 아이 탓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책임 회피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아이가 놔둘 수도 있어요. 좌뇌형 아이들은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우뇌형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한테 받았던 이 억압과 각종 선생님들, 좌뇌형 어른들에 의해 가지고 엄청난 스트레스로 자기를 이해해 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본인처럼 이해를 못 해주는 아이들끼리 모이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 순간까지 모든 게 다 자네 교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불만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에요. 자, 근데 이런저런 해가지고 운해영 어머니랑 운해영 아버지랑 아이도 운해영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커요. 아이들하고도 사이 좋고, 공부는 못하지만 아이들하고 사이가 좋아. 아이가 뭐 위험한 거 있어, 도움이 있어, 다 도와줘요. 그러면서 신뢰가 있어. 공부는 못하지만 신뢰가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쟤는 뭐 이렇게 학습 공부 이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왠지 끌려. 그런 아이들. 또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모이겠지만은 이런 사회성 좋은 아이들을 더 좋아해요. 이런 거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얘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이런 자녀형 아이들 중에서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특히 사춘기 지나서 삐뚤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 특히 집 안하고 집 밖하고 행동이 다른 아이들, 이런 아이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밖에서 들려요. 아, 아이가 너무 행동도 안 좋고 다른 애들을 괴롭혀요. 근데 집에만 오면은 와, 너무 착한 아이야. 아이가 어렸을 때 판단력 있는 거예요. 아, 집에서는 이러면 안 되겠다. 근데 집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표출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 밖에서는 즐겁게 노는데 즐겁게 놀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푸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은 엄마가 나한테 해줘야 될 애착이 양이 작아. 그래서 그거를 더 달라고 떼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래든 저래도 그거는 별 이렇게 많이 문제는 안 돼요. 뭐가 제일 문제가 되냐? 과도한 애착, 과잉보호. 아이가 뭐를 하려고 그러면은 다 못하게 하고, 또 아이가 사고를 치면은 그거를 엄마가 가서 다 수습을 해. 아이가 잘못을 해도 우리 아이 편을 들어. 우리 아이를 왕자와 공주로 만들어줘요. 이런 아이들이 사춘기 지나가지고 내가 잘못을 해도 아, 우리 엄마가 다 도와줄 거야. 내가 뭘 하고 해도, 내가 뭔 짓을 해도 엄마는 내 편이야. 항상 내 편이었어. 이런 아이들이 사고치고 다니기 시작을 해요. 불량 서클을 만들고 왕따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랑 비슷한 부류의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운해형 아이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해요. 한 명을 찍어요. 아무리 뭐 과잉보호를 받든 뭐라 하든 얘는 얘 나는데 스트레스가 있고, 또 자기가 뭐라고 하든 상대방을 괴롭히든 우리 엄마가 와서 다 계속 커버를 쳐줬어. 우리 아빠가 와서 커버를 쳐줬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분을 학교 가서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권력의 맛을 맛본 거지. 이런 아이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면서 희열을 느껴요. 그런데도 아이가 잘못한 걸 엄마 아빠가 아는데도 와서 우리 아이 편을 들어줘. 그러면은 이런 아이들은 본격적인 소시오패스가 되기 시작을 해요. 소시오패스나 아니면은 자기애서 인격 장애들, 이런 성격 장애를 갖게 돼요. 많은 문제가 생기고,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 보는 거를 깔보기 시작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사기치려,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너무 심한 과잉보호, 너무 심한 과도한 애착, 그것은 굉장히 안 좋고 집착도 굉장히 안 좋아요. 자, 사춘기 이후에 여러 가지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많이 망가지는 경우는 운해형 아이들이 많이 망가져요. 과도한 스트레스로. 또 좌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너무 과도한 애착, 과도한 과잉보호로. 근데 다른 점은 좌뇌형은 괴롭히는 입장이고 운해형은 괴롭힘을 당하는 입장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운해형 아이다라고 하면은 많이 아이를 생각을 해주고, 아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하셔서 아이랑 템포를 맞춰가지고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 그래야 사춘기 시절에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어요. 또 강의가 길어졌는데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한 부분이라 강의를 좀 길게 했고요. 이것으로 강의 마치고요. 다음번부터는 이렇게 막 길게 또 할 수도 있겠다. 또 학교 부분이라, 학교 부분은 제가 이렇게 강의한 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또 나누기도 뭐하고, 제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유아 시기 때 아이들,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길어야 뭐 초등학교 1, 2학년이니까.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중고등학생 아이들도 제 걸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길게 강의를 했어요. 요 부분 좀 알아두시고요.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은 중학교부터 운해형 아이들 어떻게 학습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해드리고, 요 다음번 강의는 요 전에 했던 아이들 문제집 있잖아요. 어차피 중학교 거 강의를 하려고 해도 그거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집 종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수학 위주고요. 수학 위주로 맞춰가지고 다른 과목도 같은 회사 거를 사주셨으면 다른 과목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초등학교 문제집이나 중학교 문제집이나 같은 해석거를 하면 아이들이 많이 거부감이 없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셔서 다음번 강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번에 할 강의들이 아이들이 철든다는 의미 요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질문 들어온 것 중에서 유치원 학대에 대해서 질문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또 강의 준비해서 또 문제집하고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운해형 아이들이나 좀 문제되는 아이들이 있은 그 부모님들이 있으면은 제 강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 또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